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우는 남자 파브리 2세입니다. 이곳은요, 소라게 빌리지입니다. 소라게 빌리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우와, 일단은 가볍게 말씀드릴게요. 이곳은요, 세계 최초로 소라게 카페입니다. 온라인 카페 아니에요. 진짜 오프라인 카페입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앞에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요. 네네. 지금 저기 소라게 카페잖아요. 동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최근에 뭐 이제 코로나라든지 그런 예. 여러 가지 이슈로 비바리움이나 뭐 물생활 같은 그런 취미 활동이 좀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카페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소라게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한번 차려볼까 하고 마음 먹고 열심히 준비해서 차려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 없던 카페잖아요. 처음 도전하셨는데 아무래도 예시도 없었을 것이고 어려운 점도 많으셨겠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딪히면서 공부해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모양도 잘 잡으시고 기획을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많은 실패가 있었고, 실패한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다시 도전하면서 공부하면서 새로 알아가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해주고 싶은 수조가 있으실까요? 일단 저쪽 끝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아직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들어왔어요. 와, 이쪽에 있는 수조가 소라게 한참 이제 진심으로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서 집에 꾸몄던 육자 수조인데요. 담수와 해수 외에도 소라게들이 실제로 습지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흐르는 물 같은 걸 많이 먹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기에 저렇게 신흥물을 만들어줬고요. 시간 제어를 통해서 이게 켜지게 해놨어요. 지금은 꺼진 상태라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물도 흐르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인도 소라게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수조들보다 좀 더 많이 꾸며놨어요. 왜냐면 소라게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 소라게 자체가 좀 활동성이 적기 때문에 수조의 디자인을 좀 많이 신경 쓴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조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 사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소라게 빌리지의 대표님은요, 소라게 튜브라는 유튜버이십니다. 이 수조가 혹시 몇 자일까요? 육자 수조입니다. 아, 육자 수조요? 가로 1800이죠. 와, 직접 만드신 건가요? 수조 자체는 구매를 했고, 네. 저 하부장이랑 덮개는 직접 만들었습니다. 와, 옮기시느라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네, 인테리어 같이 하시는 분들께서 인테리어 팀에서 도와주셨어요. 육자 수조를 저는 소라게 수조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을 전 처음 보거든요. 네이버 카페 내친소에 가면 네. 아시다시피 좀 다른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쪽은 정말 진심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산석 수조고요. 화산석이요? 네, 제주도의 현무암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해변가에 있는 현무암을 생각하면서 그냥 쌓기만 했습니다. 이게 돌 자체가 많이 무겁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소라게들이 지나다닌다고 해도 넘어질 일도 없기도 해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기 보시면 버건디 소라게가 위에서 이렇게 쉬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여기저기 골목 같은 걸 많이 배치를 해서 소라게들이 활동하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바닥재 깊이가 지금 수조 높이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수조 높이가 60cm고요. 네. 여기 들어가는 소라게가 전부 다 미디움 이하라서 지금 현재 한 15cm 정도에서 조금 더 벗어난 높은 정도입니다. 와, 높이가 60cm라면 일반 소라게를 키우시는, 가장 처음 키우시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수조 사이즈가 보통 가로가 60cm 이자잖아요. 높이가 60cm라서 이 바닥재가 처음 보신 분들은 낮아 보일 수 있는데 전혀 낮지가 않아요. 혹시 깊은 부분이 바닥재 깊이가 어떻게 될까요? 깊은 부분이 한 18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굉장한데요. 바닥재가 혹시 깊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소라게가 탈피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바닥재 깊이는 소라게 키 크기에 한 3배 정도 되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해놨습니다. 저 정도 모래가 들어가면 굉장히 하중이 높을 것 같은데, 대략 한 지금 보이는 수조의 바닥재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25kg짜리 푸대가 3푸대 들어갔으니까요 75kg 정도 됩니다. 수조가 지금 몇 자짜리 수조죠, 이거는? 4자 초광폭 수조입니다. 높이가 상당히 높잖아요. 높이가 높은 이유도 혹시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소라게가 저렇게 활동하면서 보시다시피 위에서 활동하다 쉬기도 하는데, 저 높이에 있는 위치가 아무래도 온열등이랑 너무 가깝게 되면 소라게한테도 마감이 호흡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는 격차를 두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전도 높이를 해놨습니다. 굉장히 소라게 공학적으로 설계를 잘 해주셨는데, 그리고 암석의 위치가 굉장히 독특해요. 지금 보시면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쌓아서. 저 구조물은 혹시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아, 네. 그게 제가 예전부터 좀 고집하던 부분이 있는데, 소라게가 좀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소라게도 아무래도 활동을 아무리 잘해도 중간중간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낙하하는 지점마다 돌이 있으면 아무래도 쉘이 깨지고 하면 복부에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낙하하는 지점을 대부분 모래로 채우고, 이렇게 좀 돌이 있다 하더라도 좀 미끄럼틀처럼 돼서 그냥 구부는 정도만 되게 해주는 게 이 사육장의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격이 전해지지 않도록 설계를 해주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인 건데, 물그릇이 지금 보면 2개예요. 어째서 소라게 키울 때 이렇게 물그릇이 2개가 되는 거죠? 네, 육지 소라게라고는 해도 사실상 산란을 할 때도 해수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는 탈피가 가까워져도 해수를 많이 섭취하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네들이 언제 탈피를 또 시작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항상 해수를 같이 준비를 해주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수와 해수를 같이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과기가 들어있어서 물도 여과해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이 전기선이 무언가 자아 같은 것 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 사육을 할 때 저희 소라게가 좀 특별했던 아이였을 수도 있는데, 소라게가 전선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가서 결국에 온열등까지 매달려서 온열등이 이렇게 긁혀진 자국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아무래도 온열등이 당시에는 와트수가 낮은 편이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와트수가 세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 다음부터는 전선을 아예 타고 올라갈 수 없게 이렇게 이쪽에 보시면 자 뒤로 해서 전선을 넣고 자를 테이핑을 했거든요. 이쪽으로 못 올라가게 해놓은 장치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마뱀 사육하시는 분들이 사막 형태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소라게를 사육하면서 사막 디자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야심차게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요, 암석이 그냥 돌이 아니라 마치 그랜드 캐니언을 생각하게 되는 갈라진 자국들이 좀 많이 있고요. 돌의 생김새가 독특한데 어떤 돌일까요, 저것은? 이게 바실리스톤이라고 해서 국내에서도 사이트마다 판매되는 곳이 이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2-3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서 구매한 돌입니다. 저 돌의 위치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셨겠네요. 제가 미적 감각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한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친 거예요. 잘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많이 바꿔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목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걱정 중 하나가 곰팡이가 필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맞아요.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배치 자체를 돌에 낄 수 있게 해놨거든요. 바닥재 그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 밑에서 바닥재를 닿는 부분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띄워놓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굉장히 생각과 고려를 많이 하셔서 배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먹이가 보이는데 개껍질인가요? 예, 맞습니다. 개껍질은 혹시 왜 주시는 거죠? 소라게한테 반드시 필수로 필요한 영양분 자체가 키틴인데, 그 키틴이 개껍질에 가장 많이 함유가 돼 있고, 저게 부족할 경우에는 소라게들끼리 이제 동족 포식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피하고자 개껍질을 넣어놨습니다. 먹이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네요. 또 다음 수조 볼 수 있을까요? 와, 멋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사용한 것은 해구석이고요. 해구석도 해수 어항을 꾸미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소라게 쪽에서도 쓰시는 분은 있어요. 거의 물그릇 같은 데 넣어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목이나 수석 대신에 전체적으로 해구석을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저것의 배치도 혹시 한 개가 아니라 따로 이어서 붙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한 8-9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소라게들이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좀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흔들리면 안 되다 보니까 좀 무거운 걸로 해가지고 거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들어가는 소라게 자체가 거대 소라게라고 한다면 분명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실리콘이나 아니면 접착제 같은 걸로 좀 고정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라게 사육장이라고 해서 아무 소라게나 넣는 게 아니라 소라게 종에 따라 세팅이 좀 다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사자 초강폭 어항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변종만 있다 보니까 전체 모래를 하게 됐는데, 아까 처음 보셨던 그 육자수조 같은 경우에는 모래와 황토를 또 조합을 했는데, 그 이유가 걔네들은 정글 쪽에서 사는 습지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섞어 주었습니다. 개수가 많으니까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와, 이건 좀 독특한데요? 레전드급 맹그로브 유목으로만 디자인을 해봤고요. 사실 소라게한테는 이게 가장 적합한 수조가 맞는 것 같아요. 기본 맹그로브 유목보다는 좀 더 거대 사이즈라서 지금 여기도 하나의 유목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한 4-5개가 지금 섞여 있긴 한데 최대한 비슷비슷해 보이는 걸로 섞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자 사육장에 최대한 몇 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수조 세팅일 경우에요. 가정에서 만약에 사육을 하신다고 하면 중급 크기 정도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한 6마리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이상도 가능은 하고, 하지만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건 오래 키우는 확률을 늘리는 거잖아요. 오래 키울 수 있다고 확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확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한 6마리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소라게 종에 따라서 크기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소라게는 대부분 종의 그 크기 순이라는 것도 따로 있지만 일단 해변종들이 대체적으로 좀 작은 편이고 내륙종, 그러니까 인도 소라게 같은 종이 좀 전체적으로 큰 편입니다. 그런 거를 또 따져가면서 사실 세팅이라던가 공간 활용을 하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보통은 소라게를 마트나 아니면 학교 수업 때 방과후 시간에 받아오시면 플라스틱 통 작은 데 가져오잖아요. 그런 데서는 계속 키울 수 없는 걸까요? 정말 운이 좋고 개체 자체 좀 건강 상태가 좋고 정말 생각보다 오래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실제로도 봤어요. 흔치는 않죠, 아무래도. 근데 아무래도 넓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 서로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게 슬로건 자체가 세상의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아름답다 이런 거라서 생명이 가치를 떠나서 사실 더 소중한 거에 있어서는 데려온 만큼 좀 책임을 져주는 게 우리가 이 친구들을 사육하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멋있습니다. 옆에도 수조가 있네요. 밑에 쪽에는 황호석을 배치했고요. 위에로는 전부 다 그루터기 유목을 넣어서 좀 동굴 형태로 해가지고 최대한 들어갈 곳이 많은, 그러니까 소라게가 좀 숨을 공간이 많은 그런 수조를 만들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랑 막 여기저기 숨어 있잖아요. 황호석이라는 게 네. 보니까 색깔도 좀 특이하고 군데군데 네. 구멍도 나 있는 것 같고 좀 돌치고 희한한데 특징이 있을까요? 황호석은 진흙이 굳어서 생긴 돌이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만큼 처음에 사오면 흙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엄청 오래 씻어주기는 해야 돼요. 위에 구루터기라는 건 뭘까요? 모양이 좀 특이한데요? 네, 정말 나무 그루터기 자체를 이렇게 잘라놓은 유목인데 비바리움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작은 동물들 은신처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라게 쉘이 특이해요. 달팽이인가요? 네, 풀리카 달팽이라고 해서 사실상 야생에서 소라게가 바다에서 생활한다기보다는 바다에 가까운 육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육지에서 제일 구하기 쉬운 셀이 저 풀리카 달팽이라서 걔네들의 껍질을 저렇게 입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 신기합니다. 소라게가 달팽이 쉘을 입을 수가 있네요. 실제로 수입해오는 대부분의 애들이 저 쉘을 가장 많이 입고 있긴 합니다. 위에는 혹시 밝은 등들이 보이고 있는데 열등인가요? 빛인가요? 식물등입니다. 여기 있는 수조들도 언젠가 식물을 또 식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식물등으로 해놨고요. 식물등이 밝기에 비해서 많이 안 뜨거워요. 온열등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쪽을 보시면 여기 두 군데가 온열등이고요. 여기 두 개는 식물등을 배치해놨습니다. 여기 두 개 보이는데 여기가 빛, 열 이렇게군요. 네, 맞습니다. 너무 한쪽만 뜨거우면 안 될 것 같아서 골고루 해놨고요. 그리고 최대한 온열등은 가급적이면 물그릇 쪽에 배치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물이 따뜻해지면서 이 물의 습도가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물그릇에 만약에 빛이 너무 직사광선으로 닿게 되면 물그릇에 녹조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온열등을 물그릇 쪽으로 해주고 물이 없는 쪽에 빛을 쏴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관리에 있어서. 혹시 소라게들은 탈피를 개처럼 물속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땅 위에서 하는 거예요? 바닥재에 구멍을 파고 북을 만들어서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닥재를 어떤 걸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 굴을 파고 내려간 흔적입니다. 굴을 파고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봉긋하게 흙이 올라와 있고 지금 이 밑에서 탈피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혹시 구멍 같은 약간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이는데 저 끌고 간 듯한 흔적은 대체 뭘까요? 소라게들의 발자국입니다. 발자국이요?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잘 안 움직이지만 밤에 하루하루 지나고 오면은 전체적으로 발자국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돌은 또 뭐예요? 특이한데요? 이건 목화석이라고 해서 나무 화석으로 만들어진 돌이고요. 이것도 최대한 이렇게 붙이면서 해봤는데 원래 아쿠아스케이핑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쓰시는데 이건 역시도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여기까지가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탈피는 하루 이틀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오래 걸리나요? 종에 따라 다르고 크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 여기 있는 소라게들은 버건디 소라게라서 해변종은 아무래도 탈피를 시작하고 나오는 시기가 내륙종에 비해 조금은 빠른 편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중급 정도의 사이즈라면 2달에서 2달 좀 넘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가끔 본 적이 있어요. 손님들께서 데려오신 경우가 있는데 땅 위에서 탈피를 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부분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소라게가 자주 안 움직이고 땅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다 보니까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꺼내보시는 경우가 있고, 미세하게 이렇게 잘 움직여서 꺼낸다고 해도 굴이 무너지게 되면 소라게가 탈피를 진행 중일 때 몸이 좀 물렁물렁하다 보니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 그렇게 만약 꺼냈다 한들 그 소라게의 탈피각이 같이 나온 경우에 그걸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버려버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라게는 정말 키우기 쉬운 동물이지만 미리 좀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기본적으로는 좀 알아두고 그러고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반면에 전혀 사전 정보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면서 키우면은 장기 사육이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소라게들은 이런 환경에서 한 얼마나 수명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어렸을 때 잠깐 키워봤었고 그 추억에 다시 잠기면서 소라게를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한 4년 됐고 사육 자체도 한 그 정도 기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 먼저 알려진 사례로만 봐도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자연에서는 정확히 몇 년을 사는지 밝혀진 바는 없는 것 같고, 가정에서 제일 오래 사육된 애가 45년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의 조나단이라는 소라게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 아마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키우신 분은 지금 나이가 많으시겠어요? 할머님이시고 성함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소라게를 정말 오래 키우셨죠. 그분의 사육 특징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그 플로리다에서 살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나라가 좀 덥고 습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집안에서 돌아다니게 해줬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아무래도 기후 자체가 우리나라랑 다르니까 가능했던 것 같고, 우리나라는 습도를 유지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육장 자체가 좀 넓은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소라게는 어떤 종이었을까요? 그 소라게가 피피 소라게였고요. 피피 소라게요? 네. 근데 대부분의 육지 소라게들은 전체적으로 적어도 한 10년 이상씩은 충분히 사육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 10년을 넘게 살아간다고요? 네. 굉장하네요. 물그릇이 가만 보니까 세팅이 서로 다 비슷해 보이는데 혹시 세팅이 같은 세팅일까요? 네, 같은 세팅입니다. 도면을 만들어서 아크릴 전문점에 의뢰해서 받았고요. 실제로 아크릴 값이 정말 비싸더라고요. 이제 소라게 사육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바닥재가 특히나 모래라면 물그릇을 뺄 때 모래가 막 딸려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물그릇을 빼고 나서 모래가 무너져 내리면 다시 환수를 끝내고 물을 갈아서 새로 갖다 넣을 때 이게 넣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두리에 맞게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끼우는 형태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수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뭔가를 끼워서 유격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독특합니다. 원래는 저게 지금 아크릴 계단인데, 네. 피규어 스탠드라고 해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근데 저기를 소라게들이 걸어서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레진으로 자갈을 저렇게 코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게 저렇게 크지 않고 아마 두 개를 이렇게 붙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좀 더 세로로 이렇게 긴 편이라서 두 개를 붙이고 그 위에 자갈 코팅을 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라게들이 저거를 쉽게 밟고 올라가거나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물속에 돌이 들어있는데 저건 이유가 있을까요? 아크릴 계단 자체가 아무래도 가볍다 보니까 소라게가 어느 정도 힘이 있잖아요. 자기들도 모르게 계단을 뒤로 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돌로 막아놓고 밀려도 최대한 벌어지지 않게끔 해놨습니다. 하나하나 정성 가득이네요. 오, 여기는 또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여기는 아까 보셨던 황유석과 유목을 좀 합쳐서 넣어놨고요. 여기 있는 유목들이 대부분 성형한 유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뭔가 들어간 자국 같은 게 보이네요. 들어갔다가 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럴 땐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고, 저 뒤로 어딘가로 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찍혀있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발자국이에요? 와, 너무 귀여운 애들이네요. 쉘도 가만 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 가지 준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소라게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이랑 가장 근접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편이거든요, 제가 볼 때. 근데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볼 때도 아무래도 그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쁜 옷을 입히고 싶어서 갈아 끼우면서 넣어주는 편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소라게를 강제로 갈아입힐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넣어놓고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중간에 한 번씩 갈아입으면 그 전에 못생긴 옷을 다시 꺼내주곤 합니다. 가만 보니까 쉘이 다른 것도 다른 건데 혹시 소라게들한테는 아무 쉘 주면 다 잘 입는 건가요? 소라게 종별로 좀 선호하는 쉘이 다른 편인데 롱기타르시스나 뭐 캐리소라게라고 하는 그런 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긴 형태의 쉘이나 아니면 납작한 달팽이 같은 것도 잘 입는 반면에 뭐 딸기 소라게 같은 경우에는 또 터브쉘 같은 짧은 형태를 많이 입는 편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좀 더 긴 편의 쉘이라든지 아니면 가볍고 입구가 동일한 동그란 터브쉘 같은 거를 훨씬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각 소라게 종마다 그리고 크기마다 아무 쉘을 다 입는 게 아니라 적합한 쉘을 넣어줘야지 잘 갈아입을 수 있다는 거네요. 소라게 튜브 채널이 소라게 완전 전문 채널입니다.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사자보다 더 큰 수조란 건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크기로만 봤을 때 넓이로 보면 20자, 22자 정도 되고요. 22자요? 네네. 설마 지금 앞에 보이는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로 4m에 이쪽 세로로는 2m 정도고요. 높이는 한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에 사람 살아도 되겠는데요. 저 안에 저거는 작동되는 건가요? 어떤 걸 말씀이시죠? 저 전등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작동돼요? 보시면 태양광 등이라고 해서 저렇게 불빛이 충전되다가 밤이 되면 켜지는 형태예요. 우와, 굉장합니다. 이렇게 넓은데, 와, 소라게도 그럼 진짜 들어있어요? 네, 들어있습니다. 소라게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사육장이 넓은 만큼 큰 애들이고요. 큰 애들이요? 네, 근데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탈필 들어간 애들이 많아요. 9마리가 들어있는데 그중 6마리가 지금 땅속에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큰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소라게 커봐요. 우와, 엄청 크네요. 이게 육지 소라게예요? 네, 맞습니다. 좀 많이 큰 편인데 사실 얘가 또 가장 큰 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보내 중에서 얘가 제일 큰데 더 큰 애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쉘이 또 특이한데요? 저건 무슨 쉘이라 해요? 피나쉘이라고 해서 비싼 쉘은 아닌데 좀 이게 크기가 큰 쉘을 구하다 보니까 이런 쉘이 있어서 이걸로 넣어놨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이 소라게가 결코 작은 게 아니잖아요. 네. 환경이 크다 보니까 소라게가 작아 보입니다. 와, 어떻게 사실은 일반 4자, 5자 수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큰 수조를 계획하게 되시고 이거를 만드시게 된 걸까요? 사실 소라게를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소라게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걸 보면서 좀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소라게라는 동물 하나를 위해서도 이렇게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보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동물을 데려오면 그냥 교육용에 그치고 그냥 죽으면 말지 뭐 하면서 사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이 밝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로. 그럼 얘가 메인 사육장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나무예요? 여기는 이 유목을 빼고는 다 생화가 맞고요. 바다에 가까운 정글 느낌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식물들을 진짜 식물들로 했고, 저기 있는 거는 야자나무 대신에 소철나무를 넣어놨는데요. 아무래도 야자나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높이인 경우에 목질화가 안 돼 있어서 소라게 사육장에 넣으면 금방 또 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소철을 심어놨습니다. 소철은 사실 소라게가 서식하는 일본의 오키나와에서도 많은 나무이기 때문에 이쪽에 넣어놔도 될 것 같아서 한번 심어봤는데 생각보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처음에 넣어놨을 때 저 소철나무 끝에 하얗게 파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보입니다. 소라게가 와서 다 뜯어먹은 자국이거든요. 저렇게 큰 걸요? 네, 근데 저렇게 돼 있어도 목질화가 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충분히 끄떡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바닥에 깔린 이 풀들은 가짜인가요? 이건 진짜인가요? 전부터 사육장에 잔디를 심는 게 정말 제 로망이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게 햇빛이 아니라 인공적인 불빛만으로는 그 양지의 느낌을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잔디가 만약에 심어놨어도
정말 실처럼 올라오다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게 새싹보리라는 고양이 캣글라스라고도 불리는 그 식물인데, 새싹보리 씨를 전체적으로 뿌려놨고 그것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니까 잔디 느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라게들이 땅 속에 들어서 탈피를 하잖아요. 이 흙이 무너지는 것도 잔디들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 채널의 그 영상 중에 육자 사육장을 한번 이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퍼져 있는 장면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 있던 식물 뿌리들이 반쪽이 무너져 내렸는데도 그 흙을 꽉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자연에서도 실제로 거대한 뭐 코코넛 크랩이나 아니면 거대한 소라게 같은 경우에는 나무의 뿌리 밑에 쪽에서 탈피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아무리 흙이 뭐 끈적거리고 점성이 높다고 해도 정말 거대한 굴을 버텨주긴 힘들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아니면 식물의 뿌리가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냥 이 큰 소라게들한테 이런 풀들을 준 이유도 얘들이 탈피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럼 이 돌들은 혹시 이렇게 넓은 돌들이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을까요? 사실 여기를 제가 최대한 안 들어가고 여기서 잘 얘네들이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제일 크지만, 아무래도 사육장이긴 한 만큼 중간중간 제가 정비를 하러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판석을 놓고 제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쪽은 사실 돌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쪽으로 가도 저쪽 끝에 해수에 갔다 오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갔다 올 수 있도록 돌을 마련해놨습니다. 저 쉘도 실제로 그럼 소라게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넣어놓긴 했어요. 왜냐면 지금 실제로 이 땅속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는 얘보다 큰 애도 있기 때문에 걔네한테는 충분히 맞는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서식지에서 붙잡힌 애들을 보면 입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도 아무래도 이게 뿔도 이렇게 삐죽하고 해서 그런지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쟤는 라무수스예요? 네, 맞습니다. 라무수스. 저렇게 큰 라무수스 처음 봐요. 네. 옆에는 뭘까요? 나팔고둥이라고 하는데, 나팔고둥. 네, 저거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채집이 금지되어 있는 종입니다. 껍데기를 당근에서 나눔을 하고 있어서 급하게 가서 가져온 쉘이에요. 와, 그러면은 얘들이 마냥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라게가 입을 수도 있는, 저렇게 큰 걸 입을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진 못했는데 지난번에 출근해서 왔을 때는 저기에 모래가 복부 쪽까지 모래가 묻어있는 걸 봐서 입었다가 다시 벗은 것 같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귀여워서 그런데요. 네. 여기 있는 이 모래들, 네. 설마 소라게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돌아다닌 거예요? 아, 네. 실제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엄청 유리를 긁고 다녔고 유리를 몇 번 닦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좀 걱정했던 건 실제로 작은 소라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틈새를 잡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네는 아무래도 몸집이 크고 몸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로 오르진 않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CCTV로도 봤거든요. 올라가는지. 다행히도 올라가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네. 환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환기는 아무래도 고온바습하다 보니까 여기가 성에가 끼기도 하고 환기를 안 해주면 이 안에서 또 공기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을 열어서 환기할 수 있게 양쪽으로, 아무래도 손님들이 이렇게 다니기 불편할 수도 있어서 안쪽으로도 열리게 해놨어요. 네. 제가 사실 한 2년 전인가 사육을 할 때요, 은신처가 뒤쪽이 막혀있는 은신처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 물론 이런 경우가 정말 잦은 건 아닙니다만, 한 번은 그 안에서 한 3-4마리가 계속 같은 위치에 있는 걸 봤는데 별 신경 안 쓰고 있다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맨 안쪽에 있던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중간에 한 번씩, 얘네가 아무리 안 움직인다 해도 중간에 한 번씩 나와서 밥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갇혀서 못 나왔던 것 같고, 그 뒤로는 웬만하면 양쪽이 뚫려있는 은신처를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 은신처 자체가 너무 좁은 것보다는 좀 넓은 걸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막상 찾아보니까 그런 은신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대표님한테 말씀드려서 파이프를 30cm 지름의 파이프를 해외 직구로 구매해달라고 해서 그걸 잘라서 거기다가 이제 테라클로드라는 제품을 도배를 하고 그 위에 식물을 식재를 한 상태입니다. 와,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식재한 식물도 진짜인 거고요? 넓은 잎 윤잎기라는 이끼랑 비단이끼 그리고 단정화를 식재해놨습니다. 와, 저거 만드는데도 시간이 꽤 걸렸겠는데요? 네, 사실 만드는데 시간도 걸렸지만 그냥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은 아무래도 식물이 처음 들어오면은 좀 이렇게 신고식을 하는 편이라서 완전히 식재하고 나서 적응하는 시기가 필요하니까 2주 정도 빛을 쬐어주면서 대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넣어줬습니다. 네. 하나하나 진짜 소라게 공학적으로 해주셨는데 저기 보면 물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건 뭘까요? 아, 네, 저기는 해수고요. 사실 이 장치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수루 모터기라고 하는데, 소라게들이 아무래도 바다 느낌이 조금 더 들게 해주는 데는 이것만한 게 없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자연에서 산란을 할 때도 파도에다 풀기도 하고, 지금 소라게들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재밌는 게, 얘네들이 물을 마실 때 그냥 마시기도 하지만 모세관 현상으로 이렇게 다리를 꽂아서 마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저 파도에 다리를 딱 대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게 물 마시기 위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 파도를 즐기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해수에 네. 식물이 들어있는데 저래도 되는 건가요? 네, 저 식물이 맹그로브 나무고요.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이 물 자체가 상할 수 있잖아요. 질산화 사이클에서 마지막으로 남는 건 질산염인데, 해수 어항에서 질산염을 제거해줄 수 있는 식물이 사실상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소라게들이 뜯어서 죽이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식물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여기 있는 인도 소라게들이 이 나무를 건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보다 이파리도 많아지고 좀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쭉 유심히 봤는데요. 마치 카페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소라게들을 넣은 게 아니라 소라게 사육장을 미리 어떤 식으로 다 구비를 해두고 그거에 따라서 카페를 거기 맞추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한 4년 전부터 사업 계획서를 쓰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소라게 카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데는 정말 많은 기획과 노력과 준비가 있었던 거네요. 다른 걸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게 해놨습니다. 비가 내린다고요? 사육장은 비가 온다고요? 미스트 방식을 그동안 비바리움 사육장에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서 좀 다른 방법을 생각했고, 실제로 자연에서도 미스트가 뿌려진다기보다는 비를 통해서 습도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빗물을 준비했고요. 대신에 이 빗물이 정말 엄청나게 쏟아지면 소라게들이 폭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적당한 줄기로 떨어지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면 이 물들은 밑에 고여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테리어 대표님이랑 정말 오랜 기간을 논의하면서 만들어진 건데, 밑에 쪽은 충분한 배수시설이 돼 있어서 물이 절대 고이진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 정도, 1분 정도씩만 비를 내려줄 예정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해수도 그렇고 담수도 그렇고 물을 뺄 수 있게 다 배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는 경우로만 쳤을 때 150cm 정도 되는데, 밑에 바닥재까지 하면 훨씬 높긴 하죠. 50cm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소라게들한테 있어서는 50cm도 깊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요? 대단하세요. 그나저나 이 귀여운 건 뭘까요? 이거는 해외 직구로 구매한 소라게를 주의하라는 그런 문구입니다. 이런 커다란 소라게는 아까 봤던 요만한 작은 소라게들보다 혹시 탈피 기간도 다르거나 그런 게 있어요? 적어도 3달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라지 크기 중에서 제가 제일 오래 걸렸던 애가 76일이 걸렸습니다. 76일이면 네. 와, 2달이 넘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포기를 했는데 결국엔 나와주더라고요. 그렇게까지 기간이 또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혹시나 소라게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안 보이면 땅을 파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2달은 무조건 기다려주시는 거를 권장하고요. 때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많게는 3달까지도 참아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반면에 들어간 기간과 관계없이 사육장에서 정말 생선 비린내, 약간 썩은 냄새 같은 게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잘못하면 폐사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무조건 파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음식을 얘네가 들고 가서 묻어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혹시 아닌지 먼저 의심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파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서 이 소라게를 키울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 소라게 수명이 길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 소라게가 오래 살 수 있고, 한번 세팅했을 때 그 세팅에 손을 최대한 덜 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하셔서 이렇게 멋있는 사육장을 만드셨고 소라게 카페를 오픈하신 거네요. 네. 이곳에 앉아가지고 소라게들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먹이 먹고 이 생활한 자체를 그냥 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직장에 친했던 동생이 가게에 와서 해줬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소라게를 원래 관심이 없어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지켜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원체 잘 안 움직이는 동물이다 보니까 중간에 움직이는 걸 봤을 때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계속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소라게가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그냥 보다가 어느 순간 움직이고 있으면 제가 멈춰야지 얘가 움직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지켜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얘들이 쉘가리 할 때도 그 모습을 열심히 옆에서 보신 적도 있으시겠어요? 한 4m 밖에서 확대해서 촬영을 한 적도 있습니다. 4m 밖에서요? 가까이 다가가면 멈춰버리거든요. 인기척을 정말 잘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은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지를 한다는 거네요. 네. 얘들 수명도 길고 어느 정도 그러면은 얘들을 키울 수 있는 세팅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얘들한테 이건 해주면 안 된다 주의할 점 등등만 알고 있으면 키우는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이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먹이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먹는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뭐 맵거나 시거나 너무 짠 것만 아니면 크게 문제 없는 거라서 정말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다면 세상에서 제일 키우기 쉬운 동물이 소라게라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기존에 다니시는 직장을 지금 계속 다니시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만두시고 아예 이 소라게 빌리지라는 것을 창업하신 거네요.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하는 게 어떠냐는 주변의 이야기도 사실 많았어요. 근데 보시면 어느 정도 느끼시겠지만 이거를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많이 들었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라게를 아마 모르는 분은 오히려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시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접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소라게 국내 시장에서 알려진 정보 자체가 빨리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물은 키우면 안 되는 동물로 이렇게 오해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렸을 때 소라게를 키웠거든요. 근데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서 어떠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안 되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 주머니에 소라게를 데리고 가서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꺼낸 적이 있어요. 근데 막 꺼내면 정말 옆반 애들까지 와서 구경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동물 자체에 대한 매력이 어린 동심의 어린 눈으로 봤을 때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 소라게의 매력이 그동안 많이 가려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못 보여드렸는데 아무래도 저희 가게가 전체적으로 4인석만 있다 보니까 여기는 8인석인데 8인석에서 동심의 건담을 좋아하는 남자분이 한 분쯤은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 건담이요. 미워봤습니다. 유니콘인가요? 네, 맞습니다. 유니콘 메가 사이즈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 오셔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멋있는 것들 많이 볼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끝으로 네. 이렇게 선물을 간단하게 가지고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키우던 애들 와 정말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이 소라게 빌리지라는 곳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마무리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모르다 보니까 과밀로 데려와서 키우기도 하고 좀 떠나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티 가입을 하고 알게 된 사실은 과밀을 하면 좀 빨리 죽는다는 걸 알게 됐고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욕심이 생기고 우리 소라게가 아닌 다른 데 있는 소라게들도 궁금하긴 한데 욕심을 채워서 데리고 오기만 하면은 또 떠나보내야 되고 근데 몇 번 이런 걸 반복됐고 반복되는 분들을 지켜본 결과 차라리 그러면 그냥 어디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다른 뭐 비바리움 카페나 아쿠아 카페 같은 데서처럼 커피 마시면서 소라게 구경만 하다 오고 싶은데 왜 그런 게 없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와서 커피 마시면서 마음 편하게 보다 가시는 그런 가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라게 빌리지에 오려면은 어떤 식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을까요? 소라게 빌리지는 송파구 문정동에 파크아비오라는 상가에 있고요. 지하 1층 메가박스 옆에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오픈이 돼 있을 거예요. 오셔서 멋있는 생물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 저희 구독자분 5분, 소라게 튜브 구독자분 5분 계시다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제가 소라게 배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파바 최고입니다 진짜. 와.